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고대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로부터 만들어졌을까? 우리 주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정리해서 처음으로 발표했는 사람이 바로 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탈레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물은 물로부터 만들어져. 일원소설이라고도 불러줘요. 일원소설. 만물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모든 생명체랑 모든 물건들이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로부터 만들어져 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대 때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같은 고대 시즌이긴 한데 같은 고대 때이긴 한데 시간이 좀 흘러서 탈레스가 죽고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과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엠페도클레스는 그렇게 생각했어. 사원소설이라고? 야, 이거 너무 부족한데? 물, 이거 한 개는 부족하고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 원소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결정해 4원소설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데모크리토스는 아예 생각이 달랐어요. 희대의 천재였던 데모크리토스는 아닙니다. 입자설 혹은 원자설이라고도 해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가장 작은 알갱이가 있을 거예요. 물질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결정적으로 쪼갤 수 없는 알갱이가 입자가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둘이 이제 싸웠지. 아, 내가 맞다. 서로 싸우다가 오케이 하면 우리 전 지금 인류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 누가 맞는지 한번 검사를 맡아보자. 누구한테 갔냐면 이 시대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갔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지배했는 왕이 있는데 가장 많은 영토를 지배했는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아시아랑 유럽 전체를 지배했거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대의 천재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물론 이 사람이 그때 생각은 굉장히 뛰어나고 이랬지만은 과학기술이 좀 덜 발달될 때라 가지고 좀 틀린 이야기도 많이 하긴 했어요. 이 사람이 막 어떤 것들을 했냐면 월식이 일어날 때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의 모양을 보고 지구는 둥글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완전 똑똑하지. 근데 이때는 좀 실수를 해요. 누구 말이 맞다고 했냐면 엠페도클레스 말이 맞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 데모크리토스 말이 맞거든. 우리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엠페도클레스 편을 들어버려가지고 내가 들어보니까 엠페도클레스 말이 맞아. 근데 엠페도클레스도 다 맞는 건 아니고 조금 부족해. 사원소 변환설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원소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말대로 물, 불, 흙, 공기 맞아.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원소와 따뜻함, 차가움, 건조함, 습함
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성질이 합쳐진다면 비로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만들 수 있지 라고 하는 망언을 해버려요. 이 망언은 후대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실수쟁이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근데 데모크리토스 입장에서는 어떨까? 내가 맞는데, 내 말이 맞는데, 저 사람 천재도 아닌가 봐. 그게 완전 짜증나가지고,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자기 의견을 설명할 증거들을 막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찾아갔죠. 저기요, 제가 주장했었던 입자설, 원자설이 맞아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있어요. 있어요. 원자설을 누가 주장했다고?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자연에는요,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공이죠. 아무것도 공기도 없는 거. 진공이 존재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니 좀 고집 좀 세네. 야, 내가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렇게 반박을 해? 오케이. 내가 네 반박하려고 내 의견을 얘기해 줄게. 연속설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네 쪼갤 수 없는 입자 있다 그랬잖아. 야, 물질 계속 자르잖아. 네 결론적으로 어디야 되는지 아나? 야, 그거 잘라지면 결국에 사라져. 쪼갤 수 없는 입자는 존재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사라져. 뭐 자연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고? 진공이 존재한다고? 주변에 어디 있는데? 자연 자체는 빈 공간이라는 것을 아예 싫어해요. 그래서 진공 같은 거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 데모크리토스가 뭐라 그랬어? 증거를 가지고 왔다 그랬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뭐가 틀렸는지 얘기를 해보시고 제가 거기에 수긍을 하면 인정을 할게요. 그 증거에 대한 의견이 맞으면 제가 틀렸다고 인정을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 일단 입자들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왔어. 비눗방울이랑요. 풍선이랑요. 후후 불면요. 결국에 터져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그건 뭔 이상한 소리야? 뭔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야. 아저씨 말대로 얘기를 하면 이 후후 불다가 사라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후후 불면 가장 얇은 얇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원자 한 개의 얇기가 될 거예요. 불다 보면 점점 얇아져서. 근데 그거 이상은 얇아질 수가 없으니까 터지는 거죠. 아저씨들 말대로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 말대로 계속 자르다 보면 사라진다고 하면 계속 얇아지다가 결국에 후후 불다가 터지는 게 아니라 사라져야죠. 왜 터져요? 더 이상 얇아질 수 없는 얇기가 있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얇아질 수가 없으니까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똑하지? 또 있어. 금속박이라는 게 뭐냐면 금속을 얇게 썰었는 걸 금속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변에서 금속박을 볼 수 있는 게 은박지. 은박지가 굉장히 얇게 썰는 사실 알루미늄이지만 알루미늄 호일 이런 애들은 굉장히 얇게 썰는 알루미늄이거든. 근데 이 금속박을 하면 무한히 얇게 썰 수 있어요? 그 무한히 얇게 썰다가 가면 결국 사라지겠네요. 금속박은 더 이상 썰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원자, 입자 한 개 얇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이거는 입자가 있다라는 거잖아. 입자에 대한 증거잖아. 빈 공간이 있다라는 증거도 얘기를 해요. 빈 공간이 있다라는 증거는 이렇게 주사기를 가지고 와요.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보세요. 주사기 안에 제가 지금 공기를 채워놓고 힘을 줘서 꾹 누를 겁니다. 힘을 줘서 꾹 누를 거예요.
그럼 주사기가 어떻게 되게요? 밑으로 살짝 내려가게 되겠죠. 압력을 줬으니까 기체의 부피가 줄어가지고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거 너무 크게 그렸다.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줄어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면 내려가는 이유는 빈 공간이 있어서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사이 간격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떼면 다시 그 빈 공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없다면 눌렀을 때 눌러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눌러지는데요? 라는 증거 한 개와 또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물 50ml의 부피와 에탄올 50ml의 부피를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섞으면 100ml가 안 돼요. 이걸 섞는 걸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하거든. 100ml가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커 같은 데다가 실험관이나 비커 같은 데다가 한 50ml 되는 부피까지 콩을 채웠어요. 다른 비커 같은 데다가 이제 좁쌀을 50ml까지 채웠어요. 두 개를 섞었어요. 그럼 100ml가 되게 안 되게? 안 되거든. 왜 안 되지? 콩과 콩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좁쌀이 들어간 다음에 그 위에 차잖아. 그 위에 쌓아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00ml가 안 되는 거지. 에탄올이랑 물을 섞었을 때 똑같아. 에탄올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이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쌓이기 때문에 100ml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보시죠. 반박 못했어.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 데모크리토스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이 시대에. 그래서 아 몰라 그냥 네가 틀렸어 집에 가 임마.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는 증거도 제시를 했지만 틀렸다 이렇게 된 거야.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후세에도 이 잘못된 의견 때문에 후세에도 엄청난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그게 대표적인 게 중세 시대예요. 중세. 중세 시대에 이상한 직업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직업 이름이 바로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사라는 직업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값싼 금속을 가지고 와요. 굉장히 싼 금속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분명히 이걸 통해서 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막 금을 만들려고 엄청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연금술사. 이 사람들이 값싼 금속으로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물론 이론상은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엄청난 열과 압력을 주게 되면은 지구에서는 만들 수 없는 거의 엄청난 열과 압력을 주게 되면은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금보다 그때 엄청난 열과 압력을 만들어주는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겠지. 뭐 어쨌든 아무튼 지금도 거의 불가능한 일을 중세시대 때 이 사람들이 막 보자 값싼 금속이랑 소금이랑 막 박쥐똥이랑 코기름이랑 이렇게 집어넣어서 끓이면 만들어지겠지. 쾅. 막 그렇게 된 거야. 계속 실패를 해요. 대신 엄청난 실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화학 기구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화학 자료 같은 것들의 발전을 도모해 줄 수 있었어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다 실패죠. 이런 생각을 왜 했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님이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님이 어차피 물불 흙 공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합쳐지면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갑상 금속, 금, 둘 다 금속이니까 성질이 비슷하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나 어떠한 원소만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이건 금이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요. 진짜 엄청 말도 안 되는 생각이요. 누구까지 그 연금술사들의 연금술사냐면은 우리가 그 천재로 인정하고 있는 완전 시대의 천재 중에 천재 아이작 뉴턴 뉴턴마저도 연금술에 빠져가지고 맨날 실험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진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큰 실수를 한 거지. 여러 사람들이 이상한 막 일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게 했잖아. 이상한 방향성을 제시해버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 드디어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일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보일 들었는데. 우리 1학년 2학기 교육과정 중에서 보일 아저씨 얘기했죠. 기체에다가 압력을 주게 되면은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거 배웠었잖아. 어쨌든 그 보일 아저씨가 맞아요. 이 보일 아저씨가 원소설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내용은 입자설, 원자설이랑 비슷해. 세상에는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공도, 빈 공간도 존재합니다. 원소가 존재합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성분. 이게 원소예요. 원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건 좀 약간 TMI이긴 한데, 제2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공이 있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2관 실험은 사실은 그 옛날에 주사기로 꾹꾹 눌러줬던 그 실험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공기를 일부 집어넣고, 여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됐다 무거운 액체인 수은을 집어넣어요. 그럼 입자가 살짝 눌려가지고 이렇게 있겠죠. 여기 공기 입자들이. 수은을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수은을 더 집어넣으면은 공기 입자들이 됐다 더 많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간격이 엄청 가까워져 있겠죠. 봐. 얘를 부피가 줄어든 이유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 거죠. 아까 주사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얘가 이 제2관 실험을 통해서 진공이 있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의 연속설이 틀렸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도 진짜 완전 천재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원소설을 주장해서 이어받아가지고 실제로 33종류의 원소를 발견을 해버려요. 물론 이 시대의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많이 발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때 원소라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 원소가 아닌 애들도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빛이라든지 빛은 에너지죠. 그다음에 열이라든지 열도 에너지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원소로 취급을 해버렸어.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소로 취급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 33종류 중에 진짜 실제로 원소인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견을 했는 거죠. 그 다음 라부아지는 또 대박이 뭐냐면 이게 제일 대박이에요. 얘는 제2관 실험했다 그랬잖아요. 보일 아저씨는. 근데 라부아지는 물을 갖다가 분해하는 실험을 성공해냈어요. 자, 이제 니들도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걸 알 때가 되었어. 사실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분자 모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가운데 산소 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수소 입자 2개가 있어요. 수소. 그게 무슨 말이야? 물은 원소가 아니야. 2가지 종류의 원소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거야. 3개의 알갱이가 합체된 거야. 이게 물이에요. 물.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화학식을 수소는 하이드로젠이기 때문에 H로 쓰고 그 산소는 옥신이기 때문에 그 O를 쓰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H2O라고 불러주거든. 우리가 한 다다음 시간쯤에 배울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물은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산소와 수소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와 수소의 성질들을 잘 이용해서 분해시켰는데 일단 산소를 뜯어내는 작업부터 했어요. 어떻게 해줬냐면 그 철을 이용했어요. 철. 자연계에 존재하는 철들은 전부 다 녹슬어져 있어요. 자연에서 발견되는 철은. 왜 그러냐면 철은 반응을 엄청 잘해. 산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순수한 철이 있으면 길 가다가 산소만 만나면 일로 나 내랑 결합하자. 그러니까 붙어있는단 말이야. 산소랑 맨날 결합해 있어서 이제 녹슬어져 있어요. 그걸 녹슬었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녹슬지 않은 철로 만들어진 관을 가지고 와요. 주철관, 주로 철로 만들어졌는 관을 가지고 와요. 관을 가지고 와서 어디를 통과시키냐면 여기 화덕에 통과를 시켜요. 화덕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난로, 벽난로 같은데. 난로 같은 데를 통과시켜요. 여기다가 불을 막 지피는 거지. 불을 막 요가 파이어 하는 거야. 불을 지펴주는 거야. 그럼 주철관이 엄청 뜨겁겠지? 이게 기가 막힌 게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철은 산소랑 더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뜨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철관이 여기 차가운 물을 통과하게 돼요. 차가운 물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거 그림 그리기가 힘드네. 돌면서 통과하게끔 해줘요. 그리고 관을 연결해서 빈통에다가 나머지 수소 기체를 모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일단 실험 장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뭐를 집어넣을게?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관이 뭘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지? 주철관이라고 그랬죠. 그럼 물은 사실은 선생님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냐면 산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산소가 이걸 통과할 때 철이랑 결합을 해버려요. 수소는 빈통에 모이게 되겠죠. 어디? 여기 수소가 모이게 돼요. 그럼 실험이 끝났어요. 이게 수소인지 산소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산소가 결합을 했으면은 주철간의 질량이 어떻게 될까? 증가했겠지. 왜? 철만 있었는데 산소가 결합되었으니까 질량이 늘어났을 거 아니야. 이게 주철간의 질량이 늘었다는 걸 통해서 아하, 산소랑 결합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모였는 기체가 수소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수소의 성질은 가연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가연성. 가연성이 뭐냐면 불 갖다 대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체에다가 불씨를 갖다 대보니까 뻥 하고 터지는 거야. 아, 이거 수소 맞네. 그러니까 물론 소량으로 했어요. 대량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버리게 되면 실험실도 같이 터지고 자기 몸도 터지게 되겠죠. 그럼 안 되니까 소량의 기체를 모았을 때 이렇게 불을 지펴갑니다. 결론적으로 물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라부아제라는 천재적인 사람이
물을 분해시켜서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줬어요. 수소와 산소로 만들었어요. 그럼 뭘 했는 거야? 물을 분해시켜 버렸으니까 옛날 고대 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다 틀렸다는 걸 지적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탈레스, 만물은 물로부터 나온다. 물이 원소가 아닌데 어떻게 물로부터 나와? 틀렸지. 엠페도클레스, 사원소설이요. 물, 흙, 공기. 야, 물이 틀렸다니까. 물 아니야. 틀렸어.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소 변환설이야. 물, 흙, 공기, 따뜻한 건조한 습함. 아, 됐고. 물이 원소가 아니니까 니들 죄다 다 틀려 먹었어. 보일이랑 라부아지에가 얘기했는 것은 결과적으로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 원자설의 부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렸지. 데모크리토스 아저씨가 맞다는 게 다시 밝혀지는데 고대를 지나 중세를 지나서 중세 시대를 지나서 근대에 들어와야지 데모크리토스 아저씨가 다시 맞았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게 되어버린 형태인 거야.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물 분해시키는데 이렇게 어렵게 실험을 할까? 사실 지금 물을 분해시키는 데는 실험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전기로 분해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큰 수조를 가지고 오고요.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뒤집어 엎어요. 그 다음에 수조 안에도 물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수조 안에도 물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는데 전압장치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 안에 집어넣어줘요. 자, 여기는 역시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상식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물이 이제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물이 이만큼 들어가 있고 순수한 물에는 당연히 전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순수한 물은요 전기가 안 통해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순수한 물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이 녹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서 자연계에서는 순수한 물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100% 순수한 물을. 예를 들어서 증류 과정을 여러 번 역삼투라든지 뭐 이런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순수한 물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순수한 100%의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좀 녹여줘요. 다른 물질을 좀 녹여줘요. 주로 물분해 합성 실험을 할 때는 이 안에다 뭐를 녹여주냐면 전기 좀 잘 통해라고. 그냥 맹물은 전기 안 통하니까 전기 좀 잘 통해라고 수산화 나트륨을 녹여줘요. 그럼 전기가 좀 잘 통하거든요. 녹여가지고 전압을 걸어주는데 이쪽엔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전기가 이쪽에 마이너스 전기가 생성되는데 전기를 지직 이렇게 틀어주잖아.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이 두 실험관에서 기체들이 미안해요. 기체들이 생성돼요. 이 두 실험관에서 기체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기체들이 막 생성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체가 요만큼 만들어지게 되고 빈 공간의 기체예요 지금. 여기서는 기체가 이만큼이나 만들어지게 돼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기체의 부피를 보니까 얘가 2배나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아까 전에 쌤이 물 분자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했지? 얘가 산소, 얘가 수소, 약간 귀여운 바퀴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옆에 있는 게 수소 이렇게 있는데 수소가 2개 있죠. 그러니까 부피가 2개가 되는 거야. 산소는 1개밖에 없으니까 1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극에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고요. 플러스 극에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실험돼요. 지금은 물에다가 전해질, 그러니까 뭐 전기를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뭐 수산화 나트륨 같은 물질을 녹여놓고 전기를 찌직찌직 틀어주면은 그 한쪽 실험관, 즉 플러스 극에는 산소,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물분해 실험은 쉽죠. 요새 옛날엔 힘들었어. 옛날에 힘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실험을 해버렸어.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책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자,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생각. 탈레스랑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때 사람이죠. 고대 때.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1원소설 주장했는 아저씨. 완전 옛날 사람.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똑똑했지만 잘못된 얘기를 했던 사람. 물, 흙공기, 4가지 기본적인 성분. 그리고 4가지 성질. 어떤 거? 따뜻함, 건조함, 차가움, 습함. 이 합쳐지면 만물들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 그리고 보일과 라부아제가 근대로 들어와서 옳은 얘기를 했던 사람.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죠. 원소설을 주장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은 제2관 실험을 통해서 제2관 실험을 통해서 뭐를 발견했다? 진공을 발견을 했다. 자, 라부아지에는 물 분해시켜 버렸다. 아리스토텔레스 틀렸음을 입증시켜 버렸다.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 틀렸어요. 이렇게 입증을 해버렸죠. 자, 보이죠? 물을 집어넣고 주철관이 벽화로를 지나가게 하면서 냉각수를 통과하게 해서 수소가 이 통에 모이게 되고 주철관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되겠죠. 왜? 산소 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뭐하고 뭘로 분해시켜 버렸다?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해버렸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원소들을 발견을 했고, 그 발견을 했는 거는 자연에서 발견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만들었는 건지 보십시다.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며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들을 얘기해 준다. 지금까지 한 120여 가지 발견됐어요.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우리가 발견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가지 정도, 20여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똑똑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당연히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루미늄 포일은 알루미늄, 물은 수소, 산소,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원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수소.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입니다. 우리가 발견했고 알고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수소예요. 그래서 수소는 가연성도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쓰냐면은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써야 돼요. 우리가 우주 왕복선을 자동차 몰듯이 기름을 써버리면 너무 무거워서 안 뜰 거예요. 기름을 그만큼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주선의 연료로는 이제 수소를 사용합니다. 산소 없으면 우리 숨을 못 쉬잖아. 생물의 호흡에 사용이 되고, 물질 태울 때도 산소가 교육과정 연소와 소화에서 연소가 일어날 조건 배웠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 타입물질 한 개가 뭐였어? 산소, 공기였잖아. 공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 있어야 돼? 공기 안에 산소가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연성이라고 그래요. 연소 반응을 도와준다고 해서. 조연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태우려면. 연소는 태우는 건데 태울 때 산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우리가 저기 흙으로 덮으면 산소가 차단돼서 불이 꺼지는 거야.
알코올 램프 뚜껑 덮으면 산소가 차단돼서 꺼지는 거야. 탈 때는 산소가 필요해요. 무조건. 철은 뭐 원체 쓰는 데가 많죠. 지구 중심에 제일 많아요. 지구 중심 핵, 외핵과 내핵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철과 니켈이다. 그리고 건축 재료나 뭐 기계라든지 이런 전체 재료로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금이 그렇게 반응을 잘 안 해요. 반응성이 그렇게 낮네. 그럼 이거 막 이렇게 액세서리나 장신구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막 이렇게 유지가 되겠지. 우리 옛날 막 신라 시대, 막 고려 시대 때 발견되는 유품들 보면 다 깨져 있거나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금은 항상 노란색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얘는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장신구 재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운데 불에도 안 타. 그러니까 비행선 충전재로 쓸 수 있지. 비행선의 충전재. 공기 중에 막 이렇게 떠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 파괴, 세일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풍선이라든지 이렇게 비행선 같은 거 띄워 놓는 거 있잖아. 여기 들어가 있는 기체가 이제 헬륨이라는 거죠. 구리. 전기가 잘 통하므로 전선에 이용한다. 규소, 반도체 물질이다. 질소, 공기 중에 많다. 그리고 우리 쓰고 있는 거는 봉지 충전, 그 과자 봉지에 충전재, 보존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성이 얘도 낮아서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아니다. 문제 풀고 갈게요. 11페이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 풀어주세요. 시작. 다 했나요?
다 했어? 네. 다 했어? 네. 나 근데 오늘 왜 카메라 안 켰어? 그냥 계속 꺼져 있길래 놔뒀어요. 오늘 그러고 싶은 날이었구나. 알겠어요. 준우 다 했어요. 오케이. 자,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다. 잠시만요. 자, 다시 A부터 보도록 할게요. 원소의 그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는 사람은 보일 아저씨였죠.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므로 물은 원소가 아님을 주장했고, 더 이상 이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역시나 똑같이 원소라고 불러주죠. 탈레스 1원 소설 물이요. 보일 아저씨 원소를 처음으로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을 네 가지 원소와 성질로 합쳐진다 그랬고, 라부아제 아저씨가 물을 원소로 나눠버렸지. 수소와 산소로. 자,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에 대한 설명.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수소와 산소 맞아요. 라부아제는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옳지 않음을 증명해냈죠. 물이 분해되면 세 종류의 기체가 아니라 두 종류의 기체죠. 수소와 산소. 물이 분해되면 기체가 발생하므로 물은 원소이다, 아니 원소 아님을 이제 얘기했죠.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이 다른 원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원소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애초에 원소가 아닌 거지. 물질이는 기본 성분이다. 네. 원소의 종류는 셀 수 없이 한 120여 종 있어요. 셀 수 있네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원소는 자연에서만 발견됐다? 아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20여 종 있다 그랬죠. 자, 원소만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탄소와 나트륨 5번이 정답이 되고, 물은 수소와 산소로,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물은 수소와 산소, 소금은 염소와 그리고 나트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돼야 됩니다. 5번, 물질의 연소와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된다. 산소죠. 가장 가벼운 원소만 나와도 수소가 나와줘야 되겠죠. 왕복선. 그 다음에 비행성 충전재 헬륨이요. 그 다음에 장신구로 쓰는 거 변하지 않아서 금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떤 원소들이 있을 때 그 원소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줄 건데요.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입니다. 일단 불꽃 반응부터 보도록 할게요. 모든 원소들이 불꽃 색깔을 잇는 것은 아니고, 이 원소들 중에 극히 일부분, 금속 원소들 중에 일부분만 불꽃 반응 색깔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용해서 불꽃놀이도 하는 거예요. 불꽃놀이의 그 불꽃 색깔도 얘네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은 불꽃 반응 색깔이 있는 애들은 태워보면은 얘가 어떤 원소라는 것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걸 배워보는 거예요. 실험 방법 굉장히 간단해서 태우기만 하면 되니까. 자, 모든 원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일부 금속 원소만 그랬어요. 일부 금속 원소만. 자, 볼게요.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학원 올 때까지 이거 외워서 오셔야 돼요. 내가 확인할게요. 학원 올 때. 리튬. 리튬은 빨간색의 불꽃 색깔을 가집니다. 스트론튬이라는 친구도 빨간색의 색깔을 가지고요. 나트륨은 노란색의 색깔을 가집니다.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바리움은 황록색의 불꽃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요, 다른 물질이라도 똑같은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불꽃 색깔을 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염화나트륨이 있고 질산나트륨이 있는데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을 태우면 둘 다 나트륨이 존재하기 때문에 둘 다 불꽃 반응 색깔이 노란색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물질이거든요. 염화나트륨이랑 질산나트륨이랑. 다른 물질이지만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불꽃 반응 색깔이 똑같이 나온다. 그 다음 그럴 수 있잖아. 염화나트륨을 태워봤는데 내 염화나트륨을 태워봤다. 근데 그 염화나트륨이 불꽃 색깔이 노란색이 나왔는데 이게 뭐 나트륨 때문인 건지 아니면 염화이온 때문인 건지 하나 알 수가 없네. 그럼 염화이온이 들어가 있는 물질 하나와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다른 물질 한 개를 갖고 와서 태워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물질에서 똑같이 노란색이 나왔네. 아, 이 노란색은 나트륨 때문에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스펙트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스펙트럼의 원리는 이래요. 스펙트럼의 원리는 삼각기둥의 유리를 가지고 옵니다. 유리 삼각기둥.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주로 프리즘이라고 불러주죠. 이거를 분광기라고 돼요. 분광기. 분광, 빛을 분해시키거든. 빛광자, 분해할 때 분자, 빛을 분해시킨다. 그래서 백색광이 날라오잖아. 흰색의 빛이 이렇게, 흰색의 빛이, 그래? 백색광이 이렇게 쭉 날라오면은 여기 꺾여서 무지개가 만들어져요. 다시 백색광이라고 그랬어요. 흰색의 빛이요. 니들 지금 천정 위에 있는 형광등이요. 형광등 색깔이 흰색이죠. 또 흰색의 불빛이에요. 이 백색광은요, 모든 색깔의 빛이 있을 때 만들어지죠. 우리 빛이 삼원색 배웠잖아. 빨갛죠. 레드, 그린, 블루. 이게 다 합쳐지면 모든 빛이 있을 때 백색광이죠. 그러니까 이게 쭉 나눠져서 무지개가 만들어질 때 빨주노초, 파남, 보가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것처럼 이거예요.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은 분광기로 이게 쪼갰을 때 햇빛이라든지 뭐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애들 전부 다 어떤 애들? 백색광들. 쪼갰을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입니다. 무지개 한 개도 빛이 끊김이 없죠. 빨주노초 파남보로 연결이 다 돼 있죠.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이번엔 삼각유리 이 분광기에다가 유리기둥인 분광기에다가 단색광을 이렇게 어떤 고온의 기체 원소라든지 이런 애들 특정 원소를 가지고 왔어요. 특정 원소를 가지고 그 불꽃을 만들어서 거기 나오는 빛을 쪼갰어요. 그 무지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정 원소를 태우는 빛을 쪼개면 무지개가 만들어지지 않고 특정 부분에만 선으로 빛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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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부분에만 선으로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린 이것은 선으로 빛이 나타났다고 해서 선 스펙트럼입니다. 이렇게 불러줘요.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은 금속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에 집어넣었을 때, 그 불꽃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제 선으로 나오는 그 띠를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대박이 뭐냐면 사람은요, 그래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죠. 그래서 지문 인식 같은 거 되는 거잖아. 홍채도 다르고 지문도 달라요.
지문이 다 다르죠. 저 원소도 그래요. 원소들을 태어났을 때 나오는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다 달라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선의 개수가 다 달라. 원소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게 나와. 심지어 불꽃 색깔이 똑같은 애를 집어넣어도 다 다르게 나와. 볼까? 리튬과 스트론튬이라고 하는데 리튬도 그렇고 스트론튬도 그렇고 둘 다 빨간색의 불꽃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 불꽃을 그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이렇게 쪼개 보면은요. 리튬은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스트론튬은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선의 색깔이 다 다르죠. 원소마다 다른 거야. 아니 불꽃 색깔이 같은 원소도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람의 지문이 다르듯이 원소마다는 선 스펙트럼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견해낸 한 120여 정도를 전부 다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떤 원소를 주었어. 야, 이 원소는 어떤 원소일까? 이 원소 누굴까? 궁금하다면 분광기에 집어넣고 쪼개보는 거지. 분광기에 집어넣고 쪼개보는 거야. 빛을 쪼갰을 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거야. 그럼 내가 기록해놨던 것들 중에 똑같은 애를 찾으면 이 원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지문 검식하는 것처럼. 근데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으라는 법이 있어. 물질이. 예를 들어 물도 봐봐. 수소하고 산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이 안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는 밑에 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시켜가지고 볼게요. 물질 X가 있어요. 물질 X. 물질 X가 있어요. 물질 X는 화합물이에요. 물질 X는 화합물인데 원소, 그러니까 화합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다고.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원소들이 섞여 있다고. 화합물인데 근데 그게 그 A가 있는지 원소 A가 있는지 B가 있는지 C가 있는지는 몰라. 그럼 이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A에 들어가 있는 선은 죄다 어때요? X에도 겹쳐져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X에서도 겹쳐져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한 개도 열애가 없어요. 모두 겹쳐져서 나타나요. 하나도 열애가 없어. 그죠? A한테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물질 X의 선 스펙트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소 A는 물질 X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원소 B를 봐볼까? 원소 B를 봐보면은 여기 안 겹쳐지죠. 여기도 안 겹쳐지죠. 안 겹쳐지는 게 딱 한 줄만 있더라도 이 원소는 그 물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원소 B는 물질 X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물질이에요. 원소 C도 볼까? 원소 C도 보면은 다 포함되어 있어. 다 포함되어 있어. 안 포함되어 있는 게 없어. 오케이. 뭐다? 물질 X는 원소 미안해요. 물질 X는 A, B를 포함한다. A와 C를 포함한다. B는 포함하지 않지만 A와 C를 포함하는 물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
자, 페이지 13페이지 문제 후딱 풀어주세요.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다 했나요? 네. 오케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태워가지고 불꽃 색깔을 보는 것을 우리는 불꽃 반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을 분광기 연속적인 세계띠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원소에 분광기를 불꽃을 분광기에 집어넣는 거. 6번도 역시나 불꽃 반응이죠. 7번은 불꽃 반응 색깔 외워야 되는 건데 리튬이면 빨간색, 칼륨이면은 염화칼륨 중에는 칼륨이 보라색을 내겠고 질산칼슘 중엔 칼슘이 주황색의 색깔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인데 질산 스트론튬이니까 스트론튬이 불꽃 색깔을 내는 거고, 바륨은 황록색. 그 다음에 황산나트륨은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이 나타나겠죠. 다음은 물질을 녹인 수용액으로 불꽃 반응 실험을 했을 때 염화구리와 같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 물질은 염화구리는 당연히 누구 때문에? 구리 때문에 빛이 나오게 됩니다. 청록색의 빛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리를 가지고 있는 황산구리 4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다음 9번에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의 경우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자, 햇빛을 분광기에 관찰하면 선스펙트럼이 아니라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물질은 연속 스펙트럼 아니요, 선스펙트럼이요. 그 다음에 염화리튬과 염화스트론튬은 선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죠. 스트론튬이랑 리튬이 다르니까. 물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 색깔이 똑같이 나타난다. 물질의 선스펙트럼에는 그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선스펙트럼이 모두 합쳐져서 나타나게 되어서 선이 하나라도 안 겹쳐지면 그 원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앞에 거 정리할 때, 그 연습장으로 정리할 때 보여줬는 실험 내용이 되는데요. 자, 내가 여기에다가 순수한 물은 전기 안 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산화나트륨 녹인다 그랬죠. 수산화나트륨 녹이면 어떻게 되는데? 순수한 물에는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흐르게 해줄 수 있다. 자, 실험관 2개를 준비합니다. 한쪽은 플러스 극, 한쪽은 마이너스 극 연결하고 실험관 안에는 당연히 액체, 물을 가득 채워 넣어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찌직 틀어주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에서 각각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 기체예요. 그래서 조연성이 있어요. 타는 걸 잘 도와주죠. 그래서 꺼져가는 향불 같은 거를 갖다 대면은 다시 잘 타오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가연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성냥불을 갖다 대면 퍽 소리 나면서 터져요.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물을 전기 틀어줘갖고 수소와 산소를 분해를 시켜버렸죠. 그럼 여기가 뭐가 아니라는 건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밑에 문제 후딱 한 번만 풀어주세요. 이건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
다 했나요? 네. 오케이. 자,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가 아니라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소가 아니라 수소기체. 실험하는 동안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는 수소기체보다 산소기체가 적죠. 2대1이라 그랬어요. 2대1. 수소가 2, 산소가 1.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다른 원소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원소니까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수산화 나트륨을 녹여 전류가 잘 흐르게 합니다. 맞아요. 물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 다음 A에서는 뭐가 수소기체가, B에서는 뭐가 산소기체가 생성되었겠죠. 실험 결과를 근거해서 물이 원소가 아닌 까닭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어서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피날레, 원소의 불꽃 반응입니다. 자, 원소는요, 모든 원소가 불꽃 색깔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금속 원소들 중에 일부분만 불꽃 반응 색깔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어요. 자, 어떤 실험이냐면요. 내가 실험할 물질인 염화, 나트륨과 같은 실험 물질을 녹인 수용액을, 에탄올 수용액을 집어넣어요. 불을 붙여요. 끝. 굉장히 간단하죠. 시료도 굉장히 많이도 필요 없어. 불꽃 색깔 확인할 정도만 있으면 돼. 적은 양의 시료로 굉장히 간단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나머지 물질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갖고 보았지. 보았더니 어때?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불꽃 색깔이 노란색이 나왔어요. 여기 왜 이래? 노란색이 나왔어요. 칼슘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염화칼슘이든 질산칼슘이든 전부 다 주황색이 나왔네요. 스트론튬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어때? 전부 다 빨간색이 나왔고, 리튬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역시나 빨간색이 나왔고, 구리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어때요? 청록색이 나왔어요. 각각 이러한 원소들 때문에 이러한 불꽃 색깔이 나타난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다르게 불꽃 반응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니크롬 선을 가지고 옵니다. 니크롬 선이라고 하는 니크롬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는데 그 니크롬 선을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뭐 까만색 니크롬 선이 이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끝에다가 여기 시료를 살짝 묻히는데 실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치러야 되냐면 일단 이거 실험하기 전에 그 전에 실험했는 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니크롬 선을 갖다가 염산이랑 증류수로 씻어요.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염산은 금속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부분에 있는 이제 다른 금속들을 다 녹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거 물로 한번 가세주고 그 다음에 토치에다가 시료를 묻혀서 토치, 그러니까 불꽃이 나오는 그 기구인 토치에다가 들이대는데 들이댈 때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특징이 있어요. 겉불꽃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겉불꽃. 되게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겉불꽃이 어딘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안해요. 자,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 여기서 겉불꽃은 어디일까? 겉불꽃은 1번입니다. 겉불꽃은 색깔이 없는 제일 겉부분을 얘기해줘요. 여기에 비춰져야, 여기에다가 이제 니크롬 선을 들이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속에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좀 불꽃의 온도가 낮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불꽃 색깔들이랑 섞여갖고 불꽃 색깔을 잘 구분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1번 불꽃 속에 집어넣어서 산소 공급도 그리고 불꽃색의 확인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니크롬 선에 시료를 살짝 푹 묻혀가지고
실을 여기 살짝 쿵이 끝에 붙여가지고 이 불꽃 속에 가지고 오면은 불꽃 색깔이 팍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빨간색이네. 야, 이것은 리튬 아니면 스트론튬이겠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자, 이런 실험입니다. 자,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 색깔 당연히 같죠.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둘 다 다른 물질이긴 하지만 나트륨이라고 하는 공통의 금속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라고 하는 불꽃 색깔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자,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금속 원소, 모든 금속 원소가 불꽃 반응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일부 금속만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를 알 수 있겠죠. 자, 밑에 문제 푸는데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다 풀었는 사람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나가기 전에 우리 저기 선생님 저기 뭐야 아연이 얼굴 한 번만 보자. 준우 다 했어? 아연이 다 했어? 네. 왜 얼굴 안 보여주는데? 얼굴에 뭐 났니? 아니요. 그럼 오늘 카메라를 켜지 않는 이유는 뭔데? 귀찮아서요. 야, 귀찮으면은 아니다. 어른 말이니까 삼가하도록 하지. 자, 알겠어요. 이 페이지까지 풀고 마무리할게요. 실험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네요. 불꽃 반응 적은 양으로도 관찰할 수 있네요. 스트론튬, 노란색이면 나트륨이죠. 자, 구리와 질산구리, 불꽃 반응 색깔은 서로 똑같겠죠. 구리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성분 원소가 아니라 일부 금속 원소만 알 수 있다 그랬고, 자, 염화칼륨, 칼륨이 있으니 보라색이 나타나겠죠.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의 불꽃 반응 실험 결과 모두 노란색의 불꽃 반응 색깔이 나왔다. 자, 두 물질의 불꽃 반응 색이 같은 이유는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서. 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부모님들이랑 각각 통화를 해보고 학원으로 불러서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올 때까지 책을 사서요. 혹은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요. 어디까지 문제를 풀어야 하냐면 페이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나가셔도 좋습니다.